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일명 박사로 알려진 조주빈이 구속되면서 그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벌인 행각이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같은 과정에서 나온 성착취물들이 다시 유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조주빈의 경우와 같은 수법으로 만들어져 유포된 착취물 상당수가 SNS 등에서 몰래 거래돼 2차 피해를 낳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이버상의 불법 성착취물 유통 실태를 잘 아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N번방과 그 파생인 박사방에서 나온 영상들은 내용물에 따라 5만원에서 수십만원대까지 가격에 물건처럼 거래되고 있습니다. 판매자들은 자신들이 소장한 불법 음란물에 가격표까지 붙여놓고 구매자들을 끌어모으는데요. 한 판매자는 성착취 영상 썸네일과 함께 영상 300개에 5만원, 1000개에 9만원이다. 낱개로는 구매를 못한다고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도 영상 200기가에 2만원, 500기가에 4만원이고 N번방, 박사방 자료는 각각 4만원에 판다며 가지고 있는 영상을 다 구매하면 할인도 해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영상물 대다수는 미성년자가 등장하거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었죠.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대포통장 사용은 일반적인 일에 가까웠습니다. 한 성착취물 판매자는 A씨가 영상값을 입금할 테니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자 대포통장이라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잠시 뜸을 들이더니 계좌번호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문화상품권 아니면 계좌이체만 받는다고 한 다른 한 판매자는 A씨가 본인 명의 계좌가 맞느냐고 묻자 타인 계좌라고 답했습니다. 박사 조씨가 구속되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성착취물 구매자들은 점점 더 음지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종전에 운영하던 대화방을 삭제하고 대피소라 불리는 별도 대화방으로 옮겨가거나 단속에 대비해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잘 처리하라, 접속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등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씨가 구속된 뒤에도 성착취물이 끊임없이 확산하며 2차 가해자를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뿐 아니라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기상어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의 성장세가 엄청납니다. 파이낸셜 뉴스는 스마트 스터디의 지난해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는데요. 스마트 스터디는 지난해 매출액 1,055억 원, 영업이익 347억 원을 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64%,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53%나 증가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이죠. 이번 실적은 스마트 스터디 해외 사업이 견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스마트 스터디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 확장을 핵심 성장 요인으로 자체 분석했습니다. 우선 스마트 스터디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80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80%에 달합니다. 북미 지역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50%를 차지했죠. 스마트 스터디는 지난해 북미에서 하스브로, 스핀마스터, 크레올라, 크록스, 켈로그, 와위 등 유명 라이선시와 계약하며 2018년보다 4배 증가한 라이선시로 확보했고 전년보다 31배 증가한 250종의 라이선스 제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핑크퐁 아기상어 사운드 인형은 아마존 토이 앤 게임 분야 1위에 올랐고 핑크퐁 아기상어 시리얼은 미국 월마트 시리얼 판매 1위를 차지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장난감계의 오스카 올해의 장난감상에서 한국 지적재산권 최초로 핑크퐁 아기상어가 올해의 라이선스상과 올해의 봉제 장난감상을 수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연하의 남성과 결혼하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들이 있죠. 과학적인 부분을 떠나 주변에 홀로 되신 할머니들이 훨씬 많이 보이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서울신문은 과학 칼럼을 통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수명이 더 긴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 역시 암컷이 수컷보다 수명이 더 길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립과학원 연구진은 전세계 134개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포유동물 101종의 수명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쥐와 고래, 사자, 물개 및 호랑이와 코끼리 등의 동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석 결과 암컷이 수컷에 비해 수명이 긴 동물은 전체 조사 대상 중 60%를 차지했으며 암컷이 수컷보다 수명이 18.6%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컷이 암컷보다 수명이 더 긴 동물은 박쥐 일부종,
토끼, 말 등이었으나 이들은 성별에 따른 수명 차이가 위 동물들에 비해 크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동물들의 성별에 따라 노화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동물들이 서식하는 지역의 환경 조건 및 생식 습관 사이의 복합한 상호작용이 성별에 따른 수명 차이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일부 종에서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더 크게 자라거나 뿔 등 암컷에게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반드시 일종의 생리학적 비용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몸집이 더 큰 수컷은 암컷에 비해 병원균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이 성별에 따른 수명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전 세계적인 조치로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벤처기업 단지인 실리콘밸리도 예외는 아니겠죠. 조선일보는 구글, 애플 같은 거대 테크 기업부터 동네 소매점까지 강제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진 실리콘밸리의 겉모습은 황량하기 그지없지만 코로나 시대의 새 트렌드와 함께 생존을 위한 기업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화상 채팅 서비스 줌은 하나의 서비스를 넘어 사회현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 언론들은 아예 줌을 애용하는 젊은 세대를 G세대가 아닌 줌세대 혹은 베이비붐 세대를 뜻하는 부머에 빗대며 줌어 세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대학생들은 일제히 화상 강의에 들어간 대학들을 향해 어차피 모두 줌 대학 아니냐며 줌 대학 티셔츠를 만들어 입고 다니고 뉴욕타임스는 우리는 지금 줌에 살고 있다고 말하곤 한답니다. 줌 에티켓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혹은 식사 등을 위해 자리를 뜰 때 양해를 구하고 대화할 때 화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방 개설자는 가장 마지막에 자리를 뜨는 것 등이죠. 공개 대화방에 난입해 포르노를 유포하는 신종 테러를 막기 위해 방에 비밀번호를 걸거나 채팅방 공유 기능 설정을 바꾸는 법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줌은 2011년 중국계 미국인 에릭 위안이 창업한 서비스인데요. 현재 월 이용자는 1,300만여 명으로 행아웃, 팀즈, 스카이프와 같은 쟁쟁한 경쟁자를 제쳤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예상과 달리 재택근무에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그 어느 지역보다 회사에서 일할 때 최고의 효율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밥이 문제입니다.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유명 테크 기업 본사는 호텔급 사내식당으로 유명한데요. 미국, 일본, 인도, 멕시코 요리 등 고급 식사를 하루 3끼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인재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죠. 재택근무 중인 구글 본사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는 훌륭한 식사와 간식, 첨단 운동시설에 심지어 세탁까지 가능할 만큼 좋은 환경이라 재택근무를 불편해하는 직원들도 꽤 있다고 했습니다. 또 주요 테크 기업 본사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직원들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식당이나 카페, 휴게실, 화장실에 갈 때 다양한 부서 직원들이 통로에서 서로 맞부딪히도록 동선을 짰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한마디씩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어렵던 문제가 풀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도 재택근무를 격렬히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 역시 모두 집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지금 상황을 탐탁치 않아 할 수밖에 없겠네요. MBC 전체의 광고 매출이 어린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한 명보다 못하다는 자조 섞인 MBC 내부의 목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최근 MBC의 경영 사정은 좋지 않았죠. 손실도 엄청나다는 얘기들이 공공연한데요. 중앙일보는 지난달 임기를 마친 최승호 전 MBC 사장의 특별 공로금 수급안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의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철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일 방문진은 오는 26일 정기이사회의 심의 안건으로 MBC 퇴임 임원 특별퇴직 공로금 지급 결의안을 올린다고 홈페이지에 고지했습니다. 최 전 사장을 비롯해 변창립 전 부사장, 조능희 전 본부장 등 9명의 퇴임 임원에게 총 2억 4천만 원의 특별퇴직 공로금을 지급한다는 안이었죠.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최 전 사장이 받게 될 공로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로금 지급건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MBC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7년 12월 최 전 사장의 취임 이후 MBC의 누적 적자가 2천억 원대에 이를 만큼 경영 실적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인데요. MBC는 2018년 1237억 원의 영업 적자를 낸 데 이어 2019년에도 상반기에만 44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MBC 노동조합 제3노조는
24일 최승호, 조능희가 공로금까지 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최승호 사장 재직 중 MBC는 드라마 왕국에서 드라마 무덤으로 추락했고 시사 프로그램들은 좌파 진영에서조차 편파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정상적인 경영진이라면 책임을 져야지 감히 공로금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하루 광고 매출액이 6살 이보람 유튜브와 비슷한 날도 있었고 전 직원이 편의점 알바를 한 것보다 적은 날도 있었다. 이런 경영 결과는 공로가 아니라 과오라고 부른다며 박문진은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논란은 24일 박문진이 해당 안건을 이사회 안건에서 삭제하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